주말인데 날씨는 너무 춥고 약속도 없고 헬스장에 갔어요.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데 오늘의 미션은 5분 걷고 25분 뛰고 나머지는 15분? 아니 10분이죠. 40분 맞춰야 되니까 10분 걷고 이 미션인데요. 제가 사실 48세 갱년기 여성이고 작년부터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운동을 하기 전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막 잠깐 걷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이랑 집이 원래 서울이었었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경기권으로 집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막 왕복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는데 서서 다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발이 너무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앉아서 가야지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제가 또 직업이 마케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참 좋겠다. 근데 보니까 어르신들 지팡이 그게 앉았다 뭐 지팡이도 되고 의자도 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근데 또 제 나이에 그걸 갖고 다니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직장을 옮긴 상태인데 결론은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어요. 갑자기 자다가 쥐가 나고 수포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기도 하고, 그때는 대상포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상포진은 아니었고요. 그때 제가 필라테스 수업을 1대1로 받고 있었어요. 근데 손에 뭔가 몸에 무리가 되는 동작들을 좀 해서 땀이 흘리게 그날 처음으로 필라테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자다가 다리에 막 쥐가 나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몸이 이기지 못하는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치료도 많이 받고 집 근처에 있는 병원 뭐 여러 군데 가봤어요. 주사 치료도 해보고 체충격파 치료도 해보고 손가락도 아프고 막 발바닥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리고 또 지인이 조금 많이 아픈 상황이어서 제가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서 정신과 약도 먹고 있었고, 또 갱년기가 같이 와서 수면도 부족했고 우울증도 약간 있었고요. 하여튼 복합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가 다 나으면은 정말 업어드리려고요. 왜냐면 너무 감사한 게 제 몸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제 몸에 맞는 운동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선 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오늘은 어땠는지 저땠는지, 제가 조금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른 병원과는 좀 다르다 이랬는데, 정말 지금 제가 25분씩 지금 스피드 8로 놓고 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를 보면은 정말 그 선생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진짜 업어드릴 거예요. 어쨌든 갱년기가 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중년이 되면 운동 무조건 필수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대견하고 대단하고, 나도 그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뭐 의료적인 그런 치료에만 의존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선생님은 그런 것보다는 운동 치료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몸을 쓰는 법을 알게 되고 근육 쓰는 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평소 자세가 어땠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아마 1대1 PT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뭐 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더 아파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몸이 안 좋아서 필라테스 1대1을 받다가 더 안 좋아진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PT 1대1도 받아봤는데 그때도 무릎이 나갔었고요. 근데 그만큼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치료는 재활 치료를 하면서 운동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손가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아니면 관절염이 심한가? 왜 자꾸 아프지? 막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5분 10분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파서 정말 어디 나가는 것도 집 근처에 가까운 데 말고는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진짜 신기해요. 막 저 한두 시간 기본 서 있는 거 힘들지도 않고요. 진짜로 신기하긴 신기한 것 같아요. 발바닥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물론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운동을 하면서 특이사항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상태에 맞춰서 운동법을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몸이 저처럼 안 따라주거나 운동을 뭐 하다가 고장이 났었거나 더 아팠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운동을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처에 운동 치료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분과 협의해서 자기의 몸을 조금씩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의 강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 딸이 그랬어요. 제가 운동하는 걸 보고 엄마 그냥 누워있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동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운동이었냐면 제가 누워서 무릎과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였는데 이게 저한테는 그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운동의 뭐 강도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을 아예 안 했었던 몸이고 운동을 하기에는 안 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근육 쓰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뭐 허벅지 근육을 쓰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누운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는지 정말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걸음마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점프예요. 점프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는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다 했는데 47세, 48세가 되니까 점프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요. 근데 막 레이스에 보면은 진짜 막 난리 나죠? 보면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 생긴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요즘 러닝크루 요즘 엄청 핫하죠. 마라톤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런데, 저는 뭐 마라톤 할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일상 활동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선생님께서 저보고 마라톤 대회도 한번 나가보셔야죠 이러더라고요. 제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프 막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짧게씩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목표를 두고 도전을 하자.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조금 숨이 차 오를 때까지 달려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로 달렸던 건 20분이었는데 어제는 25분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헬스장에서 스피드는 5.2였어요. 이걸로 걷고 뛰고를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스피드 8로 놓고 5분 걷고 15분이나 20분이나 25분 뛰었다가 나머지는 걷고 또 뛰고 이렇게 해서 40분에서 1시간을 채워서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근육이 하나도 없는 물살, 흐물흐물 막 완전 그냥 처지고 엉덩이도 처져 있고 막 팔에도 힘이 없고 그리고 저는 몸 상태가 다 표준 이하였어요. 근육, 골격근량, 뭐 체중, 체지방 다 표준 이하, 뭐 체수분 뭐 다 표준 이하였는데 지금 조금씩 끌어올리고는 있거든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체지방이 너무 없는 사람보다 체지방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비만이나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체중 조절을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조금 체지방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체지방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늘릴 때도 저도 식단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밀가루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맥주 한 캔에 뭐 생라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피자나 햄버거도 가끔씩 먹고 또 치킨 제가 좋아하는 뿌링클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치킨들 좋아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다 안 먹고 지금 끊었어요. 아예 끊은 건 아니지만 치킨은 정말 먹은 지 언제 먹었나 기억도 안 나고요. 완전 끊었고요. 그리고 탄산음료는 원래 안 좋아했었고요. 커피도 마시면 어지러워서 커피는 원래도 안 마셨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트나 유제품을 좋아했는데 제가 유방에 낭종이 있기 때문에 좀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쉽지만 제가 좋아하는 치즈는 끊었습니다. 물론 간혹 한 번씩 먹기는 하고요.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리고 지금 제가 먹는 식사는 채소와 야채 위주의 식단이고, 그리고 가끔 한우. 예전에는 막 툭불 이런 게 좋다 막 이랬는데, 사실 나이가 먹을수록 툭불이나 이렇게 기름기가 마블링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은 것보다는 그냥 뭐 2등급 막 2등급이 뭐 나쁜 등급이라는 거 사람들이 인식을 하시는데 그게 왜냐면 지방이 적어서 부드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년이 되면 나쁜 지방을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많이 드셔야 되시고 육류보다는 생선 드셔야 되시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생선이나 아니면 견과류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음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먹고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좀 장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효소를 먹어보라고 해서 효소도 하나 먹고 있고 영양제는 비타민 D 제가 이제 폐경 완경이 됐기 때문에 골 감소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제나 뭐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칼슘제는 제가 먹다 보니까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지인인 의사 선생님과도 상담도 하고 다니는 병원에서도 상담을 했는데 사실 하루 권장량의 칼슘량을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섭취를 하지만 흡수를 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이제 흡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 D를 꼭 먹어라라고 하셨는데 비타민 D도 뭐 1000, 2000 막 이런 거 말고 저는 5000짜리로 먹어요. 그리고 저처럼 갱년기 여성들은 무조건 비타민 D 주사를 4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주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타민 D가 몸속에 있는 그
골 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 감소증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칼슘이 몸에 있어야 되는데 이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게 비타민 D래요. 그래서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비타민 D로 충전을 해줘야 되니까 먹는 보조식품 영양제로도 비타민 D 저는 5천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주사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필수로 하고 있고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하고 또 근력 운동도 하고 그 근육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령을 다른 분들처럼 막 높은 무게를 들지는 못하지만 저는 0.25 250g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500g, 그러다 1kg을 들고 아령을 들고 상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체에는 모래주머니 500g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2kg짜리 모래주머니 달고 하체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소위 뭐 헬린이들은 무게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무게를 올리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경추성 두통이 바로 생겨버려요. 그래서 아령은 1kg까지만 지금 현재 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 영상들 보시면은 아마 그 이두근 촬영했던 영상을 보시면 이두근은 진짜 생겼어요. 그런데 좌우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우측은 많이 이두근 근육이 생겼는데 좌측은 조금 아직 미약하고요. 그리고 삼두 쪽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등 쪽은 완전히 딱 만져보면은 심할 정도로 뼈만 잡히기 때문에 지금 등 쪽 운동을 보완을 하려고 선생님께서 많이 연구도 해주시고 저한테 과제도 내주시고 저도 따라서 운동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체는 스쿼트와 런지는 이제 진짜 곧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는 선생님도 저보고 처음에 왔을 때 정말 흐물흐물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탄력이 생기고 단단해졌다, 좀 두꺼워진 것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갱년기나 아니면 저처럼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던 분들은 뭐 영상 속에서 뭐 이거 하면 좋다더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런 말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해서 꾸준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같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했던 방법들을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저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같이 몸이 약하신 분들, 운동 처음 하신 분들께는 제가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삶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몸이 달라지니까 활동 범위도 달라지고요. 기분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피곤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몸이 놀라워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가족 여행도 감으로 갔다 왔는데 애들이 하는 거 다 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다음에는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목표, 저도 마라톤 대회를 한번 선생님의 응원과 지지를 마음에 담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운동하려고 해요. 진짜 운동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 진짜 근육이 재산이다,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운동하러 가려고 해요. 이거는 어제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또 운동을 해서 제 근손실을 막아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은 비슷한 분들 제가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집시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가겠습니다. 운동하러 갈 거예요. 주말인데 날씨는 너무 춥고 약속도 없고 헬스장에 갔어요.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데 오늘의 미션은 5분 걷고 25분 뛰고 나머지는 15분? 아니 10분이죠. 40분 맞춰야 되니까 10분 걷고 이 미션인데요. 제가 사실 48세 갱년기 여성이고 작년부터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운동을 하기 전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막 잠깐 걷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이랑 집이 원래 서울이었었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경기권으로 집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막 왕복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는데 서서 다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발이 너무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앉아서 와야지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제가 또 직업이 마케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참 좋겠다. 근데 보니까 어르신들 지팡이 그게 앉았다 뭐 지팡이도 되고 의자도 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 나이에 그걸 갖고 다니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직장을 옮긴 상태인데 결론은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어요. 갑자기 자다가 쥐가 나고 수포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기도 하고 그때는 대상포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상포진은 아니었고요. 그때 제가 필라테스